하겠습니다. 자, 전직 의협 회장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재명이가 의료 쇼핑을 한 것이다 라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정치평론가는요, 이거 이재명과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습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막상 가짜뉴스는 누가 만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황당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권양숙이 아직도 입김이 세다고 합니다. 종로에 나오고 싶어 했던 이광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신 권양숙의 사위, 노무현의 사위가 종로에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서울시 변호사회에서 유창훈이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검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의 결혼 전 사건을 총선 때 수사한다는 거 대통령실에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2요구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법안의 성격은 악법이며 의도는 총선 여론 조작을 위한 정략이라고 봤습니다. 이후 전국의 갈등과 혼란은 모두 야당의 책임이라는 판단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 중 8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번 쌍특검법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수준을 넘어서 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총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서 제2요구안을 제거한 뒤 브리핑에 나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으로 시작해서 총선용 악법으로 끝나는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에 헌법 관리를 무시했고 이중 과잉 수사이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 허위 브리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쌍특검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는 이재명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이중 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재명이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점을 고려해 대응 수위가 조절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은 이재명을 직접 겨냥해서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쌍특검 이거 진행되다 보면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게 되죠. 계속 브리핑하고 누구 소환하고 거기다가 진행되고 있던 대장동 수사 중단시켜버리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야당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강경한 신호를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태 여러 특검이 있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열고 입장을 표명한 것도 거부권 행사로 인한 부담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든 절차 30분 안에 끝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9시 11분쯤 제2요구안을 의결했고요. 그리고 9시 35분에 이관섭 실장이 제2요구안 제가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시간을 갖다가 더 끌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준석이가 양념을 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갖다가 제의를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재의결에 들어갈 경우 공천을 못 받은 배신자들이 이거 특검에 찬성하고 나설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지금도 벌써 며칠 늦어버린 거잖아요. 원래 같으면 이미 정부에 이송됐어야 되는데 4일이나 지나서 이제야 이송이 된 것, 민주당에서도 시간 질질 국회에서도 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는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제2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말씀을 제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요. 아니, 이재명을 피습한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가짜뉴스에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의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게시글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처벌 구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경찰에서는요, 그 사건 자체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쓸데없이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곁다리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을 급습한 피의자 신상 공개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김모 씨는 범행 하루 전날 가덕도를 미리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계획적 범행이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일 텐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과 심리를 분석하고 있는데 뭐 프로파일러 투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변명문과 다 일치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북 외교,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기간 내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신병력, 범죄 전력도 없고 별다른 심경 변화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 외에는 언급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일 텐데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음모론은 누가 퍼뜨리고 있냐? 장경태입니다. 공모를 밝혀야 된다. 아니 단독범행이라고 경찰에서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경태는 공모를 밝혀야 된대요. 그러면은 가짜뉴스 음모론 누가 퍼뜨리고 있는 겁니까? 자,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단독범행이라는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경태가 태극기 집회 등의 배우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이재명과 당 지도부 관련돼서 사건의 정치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재명이 그간 지역 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을 제지하는 당직자들에게 막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상 강성 팬덤의
대한 묵인의 경호 공백이 초래된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는 피의자가 과거에 새누리당 당원이었고 태극기 집회에 매번 다니는 등 극단적인 수구 집회에 참석한 분으로 보인다. 아니 지금 현재 당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쟤들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말 공모범들이 있는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행 자체는 단독일 수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무리지어 있거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공격에 대해 단독 범행으로 단정짓기보다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는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보수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지역 현장을 따라다니는 유튜버와 지지자들을 막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서 강성 팬덤을 용인한 것이 경호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좌파 유튜버들이 촬영을 해왔고요. 현장에서 유튜버나 지지자들을 제지시키면 이재명이가 막지 말라고 해서 놔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는 당 출입기자만 취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뉴스를 장경태가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요, 장경태를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치권에 자업자득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문제, 결국에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방치한 정치권에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국민의힘에 팬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한다면 개딸 정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진영 대립구도의 편승.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파, 좌파 얘기를 하면서 진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 이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좌파들은 진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속생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같은 진영에 있으면은 좌파 진영에 있으면 좌파가 돼요, 좌파는. 그리고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을 안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치열하게 그 옳고 그름을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정치 철학을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좌파랑 다르죠. 우리는 진영 논리가 없어요. 자,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만을 노리는 민주당의 정치 풍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내심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겁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강성 발언을 내놓고 소수의 핵심 지지층을 얻으며 성장하는 것이 정치권의 룰이 돼버렸다면서 이번 사태는 자업자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 편, 자기 진영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를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주 중요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섭섭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면에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해도 개딸들은 난리가 났죠. 전문가들은 지금 정치권이 공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정치인과 정당, 극단적 팬덤 정치에 의해 부정적 이미지를 더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지금 자꾸 그 극단 정치가 유튜브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갑자기 오늘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솔직히.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들만 언론이고 유튜브가 얘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요즘에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좌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썸네일이나 내용이나 형식을 보십시오. 저희 같은 개인 유튜버들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까지 싹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흉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의료계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머리도 일제히 샴푸를 감아야 되고 밥도 3만원 넘어가는 호밀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 이재명, 병원도 쇼핑하는 것이다, 의료 쇼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의료계 관계자들이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방보건의료 공무원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서울 가는 게 현실입니다. 환자들이 서울로 이동하는데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작 이재명이가 아프면 지방에서 서울을 찾으면서도 지역의사제도로 10년간 의사들이 지방에 의무복무하도록 법안을 내놓은 것 보면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예전에 의협 회장을 했었죠. 부산에서 다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 부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응급의료에는 체계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제일 중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지정해가는 것도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닥터 쇼핑, 병원 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이거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에 가겠습니까?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지역 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면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도 지방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병원을 안 다니면 누가 그 병원을 다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가족은 서울병원 다닙니까? 지역병원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서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혹은 지인이 아플 때 빅5 병원에서 진료받으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왜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합니까? 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헬기로 부산대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다시 또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그것도 노들섬에 내려서 앰뷸런스 타고 교통 통제까지 받아가면서 서울대병원으로 5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지금 세상이요 정말 좌파 정당이라는 게 평등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은 우파 정당은 자유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민주당엔 평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많은 분들이 나 손가락 1cm, 1.4cm 베면은 서울대 병원에 헬기 태워주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씁쓸한 얘기죠. 안 된다는 거 다 아시면서 비판적으로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경태 같은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발골칼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경찰은요 빨리 장경태부터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의 공식 발표도 믿지 못하는 장경태야말로 경찰이 지금 깜빵 보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공정해야지 뭐 혈연, 지연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좌파들은요, 예전 주군의 부인이 얘기하면은 충성을 다하는 모양입니다. 권양숙 입김이 작용했는가? 이광재가 종로에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광재가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 곽상원 변호사, 바로 노무현의 사위를 출마시키기를 원했던 권양숙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민주당 여의도에서, 민주당 정가에서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광재는 이익보다는 인연을 지키겠다. 출마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종로에서 출마한 이 곽상원 변호사를 응원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저의 출마 지역은 민주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린 이광재는 노무현의 보좌관 출신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 사무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과의 인연을 지키는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노무현 사위를 띄워주는 게 노무현과의 인연을 지키는 겁니까? 뭐 평생 가신입니까 너는? 도지사까지 했었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백두혈통 남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광재의 종로 출마 포기 선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권양숙이었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월 1일 담배식과 DJ 묘역 참배, 봉하마을 묘역 참배 및 양산 예방 일정 등을 당일치기로 치르려고 했지만 늦은 점심이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 권양숙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봉하마을 체류 시간을 늘리는 대신 문재인에 대한 예방을 하루 뒤로 미루는 1박 2일 일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원에 따르면은, 친명계 의원에 따르면 권양숙이가 사위인 곽상원이의 종로 출마를 위해 당 지도부를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권양숙이 밥 한 끼 해주면은 출마시켜 주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권양숙의 바람을 외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총선 최대의 상징성을 가진 종로 출마를 놓고 권양숙이 사위의 종로 출마를 위해 역할을 했고 이것을 이광재가 노무현과의 인연을 운운하며 미담으로 포장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미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러면 이제 곽상원이가 이광재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위이기 때문에? 신분제입니까? 혈연으로 이제 네포티즘이라고 하죠. 그 네포티즘이라는 게 그 조카라는 뜻인데 보통 로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통 하기 때문에 보통 아들보다는 조카 혹은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고위직을 물려줬단 말이죠. 사위한테 물려주는 것도 일종의 네포티즘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면은 일본 틱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황당한 일인 거죠. 도대체 종로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노무현이 잠깐 종로에서 정치했다고 사위를 갖다가 또 국회의원 시켜주는 겁니까? 아유, 지긋지긋하죠. 자, 서울 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을 선정했는데요. 이재명을 영장 기각했던 유창훈이가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판사 1,400명을 평가해서 109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라는 건데요.
유창훈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유창훈은 심지어 그동안 우수법관으로 2회나 선정됐다는데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의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의 평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유창훈이가 뭐길래 이런 식으로 평가가 좋다? 이거 결국에는 다 인맥, 혈연, 지연, 거기에다가 정치적 인맥까지 다 관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그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뉴스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